나는 지금 고래에게 삼켜지고 있다.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. 심해에서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순간 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. 내 이름은 제프리. 아싸! 상등품 랍스터다! 미국에서 어부로 일하고 있는 남자다. 어부라고 해도 난 조금 일반적인 어부와는 다르다. 바다 깊은 곳, 해저까지 잠수해 랍스터를 잡고 있거든. 오늘은 수확이 좋군. 다 늙어빠진 노인네라고 무시하지 말라고. 이래 보여도 어부 인생 30년의 베테랑이니까. 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내가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. 여보, 이제 슬슬 쉴 때도 되지 않았어요? 요즘 들어 몸도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를 더는 걱정시킬 수는 없으니까. 자식들도 몇 년 전에 이미 다 독립시켰고 내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간 아내가 혼자 남겨지게 될 거다. 지금이 떠날 땐가. 일을 하는 건 좋지만 아내만 홀로 남겨두고 떠나게 될 수도 있는 일이라 무작정 때를 써서 될 일이 아니었다. 그렇게 어부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나는 동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. 제프리 씨, 진심으로 하는 말은 아니죠? 당신은 아직도 최고의 어부잖아요. 아내를 걱정시킬 수는 없어서 그래. 참네, 자넨 정말 사랑꾼이라니까. 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해주는 걸 보니 지금까지 헛산 건 아닌 모양이다.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 시간은 흘러 마지막 출항을 하는 날이 다가왔다. 마지막인데 좀 더 특별해야 의미가 있겠지. 오늘은 한몫 거하게 잡아서 기분 좋게 마지막을 장식하자. 그렇게 생각했다. 내 바람대로 이날은 처음부터 운이 좋았다. 미안하다. 내 은퇴를 장식할 꽃이 되어줘야겠어. 한 번 잠수할 때마다 대여섯 마리가 잡혀 올라왔다. 랍스타는 새우와 마찬가지로 적으로부터 도망갈 때 뒤쪽으로 몸을 피하는 습성이 있다. 얌전하게 굴어야지. 사람이란 을에 양손 두둑이 잡은 데다 산소도 부족해져 오면 물 위로 올라가고 싶어지는 법이다. 하지만 다이버에게 평정심을 잃는 건 목숨을 잃는 것과도 같지. 바닷속 깊은 곳에서부터 급하게 부상하게 되면 잠수병에 걸리게 된다. 잠수병은 수중 깊은 곳에서 급속도로 수면으로 올라갈 때 발생하는 것으로 체내에 질소 기포가 생겨나는 증상이라고 한다. 기포가 혈액 중에 발생하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. 다이버에겐 귀찮기만 한 사신 같은 존재다. 오늘 난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상태였다. 벌써 망을 4개나 채웠네. 너무 많이 잡아버렸나? 아무래도 신이 지금까지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로 복을 내려준 걸지도 모른다. 이 정도로 운이 따라주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나는 게 인간이란 동물이다. 오늘로 마지막이니까 조금은 무리해도 괜찮겠지. 평소 물질은 수심 8m 정도에서 해왔지만 그날은 10m도 더 되는 심해로 잠수해 들어갔다. 지금까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서인지 잠수해 들어간 곳은 사방이 랍스터 천지였다. 이럴 수가. 노다지가 따로 없군. 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랍스터를 향해 손을 뻗었다. 하지만 그때 난 눈앞에 행운의 눈이 멀어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. 마개와도 같아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바닷속에서 방심하고 만 것이다. 그렇게 방심한 결과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. 함석지대 가까이에 있던 나는 등 뒤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무언가에 의해 습격을 받은 것이다. 그리고 믿기 힘든 사실을 깨달았다. 고래잖아. 날 급습한 건 바로 거대한 고래였던 것이다.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해봤지만 전혀 움직일 수가. 등 뒤에서 밀고 오는 힘과 부딪혀오는 물의 저항에 의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것이다. 하지만 이대로 끌려다닐 수는 없었다. 바다에서 배로부터 멀어진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다. 적당히 좀 하라고.
혼신의 힘을 다해 뒤로 꺾인 몸의 중심을 되찾은 나는 위쪽으로 도망치려고 했다. 회심의 타이밍에 탈출의 기회를 노렸지만 그런 내 노력은 빨아들이는 맹렬한 힘에 의해 저지되고 말았다. 갑작스럽게 어둠에 잠식된 시야와 배를 짓누르는 압박감. 컴컴해.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? 하지만 난 이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알았다. 그래, 바로 지금 난 고래에게 먹히고 있는 중인 거다. 오랜 시간 바다와 함께 해왔지만 고래가 사람을 먹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. 이 녀석은 이가 없는 건지 다행히 상처는 입지 않았지만 안 돼, 시간이 이러다 죽겠어. 이대로 먹히게 된다면 이 심해 속에서 산소 결핍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게 분명했다. 그때였다. 갑자기 입 안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물과 함께 내 몸도 고래 녀석의 거대한 위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만 것이다. 하지만 그곳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. 이건 설마 전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인 거야? 어떻게 이런 일이? 그곳엔 고래의 뱃속엔 수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인간이 버린 폐기물들이 가득했다. 불쌍해라. 인간은 정말이지 죄 많은 생물이라니까.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순간 정신을 팔려버렸지만 지금은 이런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. 죽을 힘을 다해 고래 뱃속을 기어올라 녀석의 입 안으로 돌아가는데 성공했다. 하지만 탈출하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 고래의 턱을 비틀어 여는 건 불가능이었다. 나도 최선을 다해 발버둥 쳤지만 녀석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. 이렇게 된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. 하늘에 내 운명을 맡기는 것 말고는. 산소가 곧 고갈될 거야. 이렇게 죽는 건가? 솔직히 말해 거의 반쯤 포기하고 있었다. 하지만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. 바로 집에 홀로 남겨두고 온 아내였다.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 고생만 시켰는데 이렇게 죽을 수야 없지.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그녀에게 보답하고 싶었다. 반드시 살아남고 말겠어. 아내만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. 난 죽을 수 없다고. 난 온몸을 비틀어서 고래 입에서 머리를 내밀었다.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쳤다. 발버둥 치길 몇 번. 갑자기 배에서 느껴지던 압박감이 없어졌다고 느낀 순간 고래가 나를 뱉어내버린 것이다. 고래는 작은 물고기나 플랑크톤을 주식으로 하는 동물. 원래 인간은 네 먹이가 아니잖아. 실수로 먹힌 탓에 죽게 되는 개죽음은 면하고 싶다고. 그 후 나는 가까운 어선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. 아니 이렇게 먼 곳까지 어떻게 된 거야? 실은 고래한테 먹혀서. 내가 경험한 일을 이야기했더니 그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았다. 그 후 나는 병원에 입원하게 됐지만 어디서 고래 이야기가 새어나가게 된 건지. 고래에게 잡아먹혔을 때 어떠셨나요? 그건 지역 기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한동안 고생했다. 그 후 나는 어부일을 청산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. 평화롭다. 이젠 당신이 살아 돌아올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기뻐요. 바다에 미련이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아내와 보내는 시간보다 나은 건 없다.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
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.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.